오장 주도 섹터 두 번째 섹터 한번 열어보면서 시장 이야기 계속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두 번째 주도 섹터 바로 한번 열어보시죠. 자, 오늘 미국 관세입니다. 관세 관련해서 사실 이제 뉴욕 증시가 굉장히 큰 조정을 겪고 있고요. 사실 저희가 관세 이야기를 저는 하기 이전에 이 트럼프가 의도하는 바 자체가 증시의 하락인 것 같다라는 이야기가 요즘 좀 나오잖아요. 네. 그 이야기에 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데 제3자 입장에서 봤을 네. 때 트럼프는 1기 때와 지금의 큰 차이점은 뭐냐면 트럼프 1기 때는 가상화폐 시장의 중요도가 그렇게 크지 않았어요. 근데 트럼프 2기 때는 자국 증시의 시장 규모도 있지만 자국 가상화폐 시장의 규모도 지금 엄청나게 맞아요. 커진 상황이에요. 그러니 두 쪽 다 문제가 생긴다면 트럼프 입장에서도 곤란하겠고 바라보는 시선이 곱지 않겠죠. 하지만 지금 트럼프가 하는 건 뭐죠? 관세 압박을 하면서 증시에 부담은 주지만 얻어낼 건 다 얻어내고 있는 반면에 한쪽에서는 이 가상화폐를 어떻게 보면 기축통화로 삼겠다라고 하면서 오히려 가상화폐 시장엔 이 매수세를 좀 불어넣어주고 있는 것을 좀 놓고 보면 관세에 대한 압박 강도는 조금은 더 세게 진행될 수도 있겠다 싶어요. 왜냐? 한쪽에서 가상화폐 시장에 대한 좋은 이야기만 해주면 투자자분들의 자금은 주식시장에서 가상화폐로의 선택지가 지금 넓어진 상황이라서 그래서 지금 트럼프는 본인이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압박의 어떤 강도를 앞으로도 더 내세울 가능성도 저는 열어둬야 되지 않겠는가. 저도 계속 고민을 하다 보니 이건 그냥 저의 개인적인 뇌피셜입니다. 그럼 트럼프 입장에서는 무기가 하나 더 생긴 거예요. 그렇죠. 두 개의 무기를 그렇죠. 가지고 네, 트럼프, 어떤 걸 사용할까 그렇죠. 이런 입장인 거네요. 트럼프 1기 네. 때는 단순히 에너지 패권에 대한 카드 한 장 혹은 최첨단 기술에 대한 카드 한 장 요 정도였다면 이제는 가상화폐 시장이라고 하는 큰 시장이 하나 더 있는 상황이 있고 이제 이거에 왜 저는 합리적이냐라고 생각을 하냐면 지금 금값이 많이 올랐잖아요. 또 금을 엄청나게 많이 사들인 나라도 미국입니다. 그러니까 미국은 가상화폐 시장의 변동성을 대비해서 이 시장에 대한 어떤 바람을 좀 불러일으키는 것과 동시에 여기서 혹시 모를 변동성을 대비해서 금까지 사둔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그러니까 예전부터 정말 준비를 철저하게 해온 것이 아닌가라는 합리적인 의심이 들 정도로 지금 딱딱 맞아 떨어지는 거죠. 미증시 분명히 트럼프 입장에서는 떨어지는 거 불편할 텐데 그런데 생각해보면 가상화폐 시장은 지금 올려놨기 때문에 상세가 되는 거죠. 가상화폐 시장에 지금 해킹 때문에 보안에 문제가 있을 텐데 그랬더니 알고 보니까 또 금도 또 가장 많이 갖고 있는 나라가 미국인 거죠. 그래서 지금 미국 같은 경우에는 관세 압박 카드를 조금은 더 강하게 내비칠 수 있지 않겠는가. 대신 이게 꼭 나쁘다라고 보기엔 좀 어려워요. 시장의 변동성이 무조건 나쁘다라기보단 잠시 후에 이야기하겠지만 그 변동성 때문에 그동안 정말 움직이지 않았던 섹터가 지금 움직이면서 순환매가 좀 돌고 있기에 저는 그 흐름을 잘 타시는 투자자분들은 지금은 굉장히 또 즐거운 계좌의 상태 혹은 즐거운 매매를 하고 계시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믿을 만한 구석이 있었다. 이렇게 또 해석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의 정책들 이면에는 여러 가지 또 무기와 카드를 가지고 또 우리 글로벌 증시를 흔드는 또 트럼프 행정부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주도 섹터 중에 이제 관세 쪽을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이 관세에 관해서도 굉장히 많은 번복을 합니다. 그렇죠. 정말 어지럽게 해요. 그래서 저도 정신 차리고 보면 또 다른 뉴스가 나와 있고 맞아요. 이런 상황인데 어떻게 풀어볼까요, 주도 섹터로? 일단 관세를 통해서 트럼프가 얻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가가 첫 번째일 것 같고 두 번째로는 그런 일련의 뉴스를 바라보는 투자자 입장에서 가장 선택할 수 있는 좋은 답지는 무엇일까? 이게 우리의 숙제인 거잖아요. 일단 첫 번째로 관세 압박을 통해서 미국 내 투자가 늘어나는 것은 팩트입니다. 그러니까 관세를 피하기 위해서 지금 미국 내 공장을 짓지 않았던 기업들까지 미국 가서 공장 부지를 알아보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미국에서는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경기가 살아납니다. 땅값이 오르고요. 또 거기에 공장을 지으려면 미국 내 건설 기업이라든지 건설 자재라든지 인프라 관련주들의 수요가 늘어날 것이고요. 또 미국 내 근로자가 또 많이 늘어날 것이고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원하는 게 지금 트럼프이기 때문에 여기에 반하는
그 섹터는 지금은 피해야 되는 거죠. 그럼 두 번째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느냐? 뭐 어제도 좋은 이야기가 나온 쪽이 LNG 천연가스 이쪽이고 또 철강 관련주들이 그래서 움직이고 그러한 상황인데 저는 이쪽에서 우리가 힌트를 좀 찾아보고자 하는 것은 어떤 산업이든 우리나라 기업이지만 미국의 공장을 가지고 있는 기업을 나열을 먼저 해놔야 돼요. 그래야 추후에 4월 달에 이 관세가 어느 정도 협의된다 그래서 남아있는 임기가 이제 1년 10개월 정도, 1년이 아니죠. 한 3년 10개월 정도 남았는데 그 3년 10개월 동안 관세 이야기를 안 할까? 특히나 또 중간 선거까지 또 고려를 해보면 1년 한 10개월 정도 남은 그 짧은 시간이라고 트럼프가 생각을 해서 더 많은 관세 이야기를 냈을 때 버틸 수 있는 버팀목이 되려면 미국에 발은 한쪽은 꼭 걸치고 있는 기업이 있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그러한 기업들 위주로 지금은 살펴보는 게 맞지 않겠는가라는 의견. 지금 그런 기업들 중에 어떤 업종을 이제 물어보시면 제가 대답을 해드릴 수가 없습니다. 트럼프 속마음을 제가 알 수는 없지 알 수가 않습니까? 없습니까? 제가 그분의 머릿속에 들어갔다 나올 수는 없기 때문에 어떤 업종임은 말씀을 못 드리는데 한 가지 우리가 이번에 일련의 일정으로 확인을 한 건 그래 미국 시장에 그래도 미국의 공장을 가지고 있는 쪽은 숨은 실만하더라라는 의견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친화적인 그런 기업들 아니면 관세를 피해가는 그런 업종들을 선택을 하는 게 그게 또 전략이 지금 시장의 흐름에는 맞을 텐데요. 한 가지 여쭤보자면은 일단은 이 관세 리스크를 피해가는 업종으로는 이렇게 뷰티 쪽도 많이 거론이 네. 되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물론 이제 미국 쪽에 뭐 공장이 있다 이런 의미가 아니기는 한데 그래도 워낙 관세 리스크로 시장이 어렵다 보니까 오히려 이쪽 섹터분들을 지금 바라보는 전략들은 또 어떨까 생각이 들었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 관세 무풍지대라고 하는 일정 섹터들이 있잖아요. 네. 그런데 그 일정 섹터들도 실적이 잘 나와야 투자할 만하지. 관세 여파를 안 받는데 이유 하나만으로 투자할 메리트는 없습니다. 지금 대표적인 게 엔터주잖아요. 엔터주들이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의 픽을 얻는 이유는 관세 무풍지대이면서 플러스 작년 3분기, 4분기에 좋지 않았던 실적 대비 실적의 개선세가 올해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높을 수밖에 없는 이유는 이 공연의 횟수라든지 공연의 규모로 이미 예상되는 이 수익들이 어느 정도 잡히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3, 4분기에 안 좋았던 실적보다는 더 나은 실적을 내볼 수 있겠다 싶어서 엔터주들이 올라오는 거고 또 이런 엔터주들이 미국과 유럽 가서 열심히 공연하면 어떤 또 효과가 생기느냐? 그분들이 입었던 옷, 그분들이 또 하셨던 또 메이크업 방법, 또 이제 그분들이 쓰셨던 화장품 브랜드.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 이쪽은 관세의 영향은 받되 트렌드의 힘이 워낙 강하니까 관세 무풍지대로서 지금 체크 포인트들은 되고 있다. 하지만 워낙 많이 올랐습니다. 이미 벌써 많이 오른 상태라서 이쪽에서도 좋은 건 좋은 거긴 하나 투자의 현재의 매력도는 조금은 저는 더 기다리는 게 맞지 않겠는가라는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